윤석열 정부 첫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지냈던 사람으로서 먼저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첫 국회 시정연설 갔더니 야당이 박수 한 번 안 쳐줬다라고 투덜대면서 계엄 이유를 말하던데 기사 보셨습니까? 네, 기사는 본 것 같습니다. 비상기사. 당시 국회 상황 아실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라고 대통령이 표현을 해놓고선 사과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국회 방문 직전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경호처처럼 대통령 창가라도 부르면서 우쭈쭈 해줘야 했던 겁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 그래도 외우 차원에서 점잖게 침묵 시위와 보이콧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화면 좀 봐보세요. 야당 국민의힘은 본청 입구에서 피켓시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검은 리본에 상복을 입고 대형 현수막 3개를 펼쳐들고 고성으로 비아냥거리고 팔로 X자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야당 의원들을 먼저 찾아가서 일일이 악수를 했어요. 두 대통령의 인품과 리더십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평가를 할 수 없습니까? 국민 누구라도 평가할 수 있는데. 아무리 보기 불편해도 인내하면서 상생과 협치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대통령 숙명 아닙니까? 이건 대응으로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답을 못 하십니까? 이런 너무 지당한 이야기도? 아니 지금 사법 절차하고 헌재 절차가 그 사법 절차하고 이 모습과 무슨 상관입니까?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평가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좀스러운지 그 극치를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 대통령한테 반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반대했습니까? 일단 제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경제하고 대외시 인도에 너무 큰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상 밖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제 충격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까? 일단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결코 지금의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는 생각이었을 테고, 네, 그다음 경제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국은 난데없는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떠안은 그 후과가 너무나 크다는 평가에 동의하시겠네요? 네, 일단 충격이 컸습니다. 네. 대표적인 청구서 한번 보시죠. 첫째,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 평가 동의하시죠? 네, 저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둘째, 국민에게 극도의 불안과 충격을 안겨줬고, 그리고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키웠다. 이 점도 동의하시죠? 의원님, 지금 이게 재판과 헌재 지금 심리 절차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나타난 현상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무 상식적인 것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격과 유상 추락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올라갔습니까? 이런 것도 답을 못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해외 시각의 우려가 커진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과 경제에 치명타를 가한 거 맞습니까? 일단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국민으로서 계엄 막지 못한 것 정말 책임을 느끼고 후회하십니까? 네, 제가 국무위원으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서 계엄의 그 적절성 그리고 그 후과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중심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헌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태도에 의해서 더 혼란이 지속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윤석열과 여당이 떠안긴 이 엄청난 청구서에 그들은 뻔뻔하게 눈을 감은 채 입만 열면 배째라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내란 계엄을 막은 야당과 시민에게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맡은 직무를 위해서 그 민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개업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지금 탄핵 절차하고 그다음 사후 절차 진행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다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여기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 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객관적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많은 청구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아까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엄으로 인해. 근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계엄의-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한마디 말씀 못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계엄에 따라서 우리 경제적으로 부정영향이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위해서 내란 계엄을 유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 동의합니까? 대통령이 아니 재판을 받지 않은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것도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건 왜요? 아니 대표님께서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사실관계 국민들께 좀 모르니까 설명을 제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그것도 뭐 지금 정치 책임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책임을 무책임하게 국민을 선전선동하는데 이렇게 계속 수수방관 할 것입니까? 뭐 저는 생각이 여야 불문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극한 대립을 갖다가 지향하고 그다음에 민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시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수장으로서 지금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에 그러면 윤석열을 헌재가 파면시켜서 새 정부가 조속히 출범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장기화하거나 아니면 기각시켜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커져서 또 계엄이 검토되는 상황이 도움이 됩니까? 의원님, 헌법재판소는 거기 헌법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현명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갖고 저한테 질문을 국회에서 하시면 제가 답변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아니라 두 개에 의해서 각각 말씀을 해보시면 되죠, 그러면. 아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하여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30명한테 영칭을 보낸 거 기사 보셨죠? 그건 못 봤습니다. 저는. 야, 신문을 진짜 안 보시나 보네. 자, 함께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런 폭동 주동자들에게 영칭 보내는 거 합당합니까? 일단은 그 일은 뭐 다시 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을 피하시네요, 답변을.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일국의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을 함께 했던 사람이 폭동범들에게 돈을 보내는데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 어떤 개인이 어떤 개인한테 영치금을 드리는 게 물론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와서 그렇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핵심이었고 국무위원 아니었습니까? 내란의 거의 주동자이고 그구들이 서부지법과 국가인권위 난동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폭동 준비도 공공연하게 선동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국민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네. 어떤 대비를 하실 겁니까? 뭐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서부지법 사태 이후로 그런 주요 기관에 대해서 24시간 경비를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엄중 대응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표냈던 정진석 비서실장 붙잡았는데 후회 안 합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네, 그렇죠. 저희가 업무가 있으면은 대통령실의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거는 전체를 아마 보고를 안 받으시니까 확인은 안 되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따로 만나서 보고를 아니, 받습니까? 그건 뭐 제가 저희가 보고
뭐랄까 보고 루트가 있습니다. 국정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재해 관련된 저희 부분들의 보고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그 외에 뭐 보고는 없다는 검증과 관련된 것도 말씀이고. 저희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저희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다 보고 아니겠습니까? 정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본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동의합니까? 저는 뭐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인을 보호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것도 수수방관이네요? 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이거 막말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뭘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뭐 좀 저를 보자고 있습니다. 내란의 둥지이고 소굴입니다. 지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정진석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니냐고? 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정작 비서실장은 참석도 안 하면서 대통령실 명의로 야당 고발하고 대국민 호소 발표하고 구치소 첫 면회까지 가는데 사전에 보고 받았습니까? 제가 그런 건 보고받지 않습니다. 네. 그냥 비서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놔두면 됩니까? 하여튼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일 없이 혈세 축내고 내란 수계에 호위하는 대통령실 정진석 등 정무직들 이제는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의원님, 일단은 좀 대통령실도 저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본인들의 직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보고를 하고 보좌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회의들, 안보실, 정책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 말씀. 윤석열 중심으로 일한다잖아요. 정진석은 그거 자꾸 떠들 거예요. 헌법 질서 정상화를 위한 재판관 임명은 매우 소극적이면서 거부권 행사, 또 경찰의 고위직 승진 인사에는 매우 적극적인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논란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대리 임명 대통령실 요청했습니까? 대행께서 결단을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논의를 해서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를 수용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검증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습니까? 검증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않습니다. 검증 결과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 연루 혐의 수사 대상을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라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검증이 부족했고 그때 인지를 못했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하고 에게 그날 제가 국조특위 가서 그 얘기를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은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건 알고 계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고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고를. 그래서 그냥 없는 일로 넘어갈 겁니까? 그건 뭐 행안부 그러니까 장관 직무대행하고 경찰청 차장이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됩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고 안타깝다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예산 감액 내용 이거 사실관계 잘못된 게 있다. 해명 자료를 놓쳤다. 기재에서 분명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도 기재부는 이 해명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글쎄 저도 사후적으로 보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관계 잘못된 게 있는데요. 뭐 필요하면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행이 예산 감액에 국정 마비를 상쾌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야죠. 국회가 군간부 처우 개선비 제동 건 거 아니다. 아이돌보험 지원 수당 일방 삭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날 말씀은 전부 다가 아니고 그냥 일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행이 이전에도 지금도 이걸 바로 안 잡으니까 여전히 윤석열 의원은 예산 삭감 탓에 국정이 마비돼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개문했다, 이런 망상과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도 뭐 그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단체장, 여당에서도 야당이 삭감한 예산이 아닌데도 야당 탓을 해요. 중증 외상 수련센터, 당초 기재부가 영원으로 편성해 온 거 맞잖아요. 민주당 탓입니까?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경제사령탑 역할을 했는데 봅시다. 국가 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 다 늘어났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또 물가 환율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세수, 외환보유고, 실질임금, 일자리 모두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청을 했던 우리 경제가 계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1조 증발했죠. 환율 16년 만에 최고치죠. GDP 감소분 계엄 쇼크로 인해서 6.3조 발생했습니다. GDP 전망치도 1.8%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KDI, 해외 IB들은 훨씬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계엄에 대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좀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제가 글로벌 거기 복합 위기였고 그런 부분에서 위기 극복에 공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가계부채, 그 다음에 국가 채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안정적인 관리를 해온 거는 그건 뭐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수나 민생이 회복이 더뎠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속됐고 이번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다가 또 글로벌 교육 자체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물려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제가 정부 당국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세수펑크 87조 넘었는데 당초 추계도 틀렸고 작년 재추계도 틀렸어요. 2년간 불용액이 65조예요. 아니 총 지출의 3%에서 7%까지 못 쓰는 거 이거야말로 국정마비 아닌가요? 그 부분은 뭐 여러 번 기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4년 동안 그러니까 어차피 세수 축에는 많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세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오류가 4년 동안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걸 데이터와 모델을 오픈해서 다시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저 글로벌 전 모든 세계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교육이나 이런 게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 예측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정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 상황도 나쁜데 작년보다 46조를 더 걷어야 되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이제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정처, 그 다음에 뭐 KDI, 뭐 조세원 모두 다 저희가 비슷한 숫자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내수라든지 이번에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글로벌 교육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1월 세수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벌써 10조 세수펑크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아직 1월 아직 세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재에서 제가 책임을 분명히 하방 묻겠습니다. 경직성이 하방 위험이 있습니다. 네. 추경 이제는 국회의장도 여야도 한국은행까지도 다 동의했는데 이제 속도 내야죠.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거 기본 원칙 논의. 이것도 최상목법입니까? 모든 게 다 여야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그럼 국회랑 협의하자는 게 제가 뭐 이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국가 전략 사업 지원. 이거 여야가 다 뜻을 같이 하잖아요. 다 밥을 떠줘야 됩니까? 기재부가 그거 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국회 그래서 예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 거기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편성을 해서 제출해야 통과를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자기들 할 일을 안 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냐고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정협의회를 갖다가 그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틀에서 저희가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예결위는 다 소용도 없습니까? 끝까지 편성해서 안 내놓을 거예요? 아니 거기서 기본 원칙을 정해 기본 원칙은 다 네. 합의가 됐고 나머지 네, 여당이 더 좋은 안을 내놓으면 우리가 기본 수용할 원칙은 아직 합의가 안 있다니까요. 됐습니다.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여당에게 당정 요청하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안 내놓지 않았습니까? 보셨어요? 네, 하여튼 일단은 제가 아마 곧 국정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미루면요 다른 정책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 규모가 성장률 2%대로 원복시키려면 얼마나 돼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저렇게 되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신용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추경을 하려면 추경의 목적과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시급한데 갑자기 더 내고 덜 받자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 연금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일반 원칙을 언급한 것이고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 건 아닙니다. 빨리 그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네. 수용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하면 네, 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망상덩어리인 윤석열과 여당이 부정선거 음모론 병적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저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런 뭐랄까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부정선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안심하고 투표권 행사해라.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홍범도 장군 등 독립투쟁 영웅들의 흉상 이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소모적인 논란 접으시죠. 그럼 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상 한치도 옮기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시 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네. 내란 수계 윤석열은 행정부를 스스로 무력화했고 국회와 선관위 언론을 공격했습니다. 법원 폭동을 조장했고 헌법재판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모두를 다 공격하고 유린한 건 87년 헌법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반헌법 괴물이 됐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석고대죄는커녕 반성조차 않습니다. 오히려 체포를 방해하는 인간 방패로 나섰고 구구 세력의 집회 연단에 섰고 옥중 들어가세요 빨리. 그러면 조기 예정이 생겨도 후보를 내지 않겠어요? 국힘이 합리적 보수주당으로 다시 나가려면 이제 윤석열과 신정하십시오. 끝났습니다. 국민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축복입니다. 시간 저는 끝났습니다. 오늘 개표하는 게 아니라 각국 당사자들 또한 무한 책임을 느끼십시오. 선정질서와 민생경제 회복에만 온힘을 쏟기 바랍니다. 정책위에서 고맙습니다.